네, 안녕하세요. 비전공 도비의 전공 논문 읽기 Want Sentence Embedding from Pre-trained Language Models. 이번 내용은 이제 저번 시간에 앱스트랙이랑 결론까지를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뒷부분에 실질적인 메소돌로지를 읽는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인트로덕션도 읽었고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2번 메소돌로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명 부분은 이제 버트의 인베딩 스페이스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버트의 인베딩 스페이스, 그러니까 버트에서 우리가 버트 이제 아웃풋 레이어 보면은 768개로 그 나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토큰별로 이렇게 768개가 나누어 떨어지는 차원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센텐스 인베딩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 버트에서는 좀 특별한 토큰을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CLS 토큰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last few layers of 버트를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해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뭐 이렇게 뉴럴넷이 있으면은 이 아웃풋 부분이 지금 768인 건데, 이 부분을 하는 거를 특정 토큰인 CLS 토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이 CLS 토큰을 사용하는 메소드를 지칭을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처리를 해줄 때 CLS 토큰이 아니라 이렇게 라스트에 돼 있는 몇 개 레이어가 있어요. 이거를 민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민플링 된 레이어들의 그 768개를 가지고 이거를 센텐스 인베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좀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버트 이 센텐스 인베딩이 현존하는 센텐스 인베딩보다 굉장히 렉 비하인드 돼 있다. Tends to search embedding lag behind of status sentence in terms of semantic similarity. 그러니까 이 버트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버트 sembedded inside lag behind, 그러니까 버트가 못한다. 근데 어디에서? 바로 이 semantic similarity라는 이 분야에서 못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STS 데이터셋이 semantic similarity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이게 averaged glove, 이게 글로벌 벡터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 민한 것보다 버트가 더 안 좋다. 아니, 솔직히 버트가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이게 성능이 안 좋으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 2019년에 나온 페이퍼에 따르면은 Averaging Context Embedding은 항상 CLS 인베딩보다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증명된 페이퍼가 있었군요. 이거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거나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는 이 CLS 토큰 인베딩만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당연히 토큰 하나만 결과값으로 가져다 쓰는 거니까 뭐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에버리징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뭐 당연 요거를 한번 써봐야겠어요. 에버리지 해주는 게 CLS 토큰만 쓰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 이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뭐 따로 언급이 없다면은 We use average context embedding as BERT sentence embedding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페이퍼에서는 이 컨텍스트 버트 인베딩, 센텐스 인베딩을 에버리지 쓴 걸 센텐스 인베딩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 부분은 이제 알고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러면은 Sequence of Tokens Language Modeling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버트는 일단 MLM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죠. 근데 지금 버트를 MLM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게 뭐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아까 앱스트랙에서 읽어봤던 부분이 이 MLM이라는 학습 기법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딥러닝 버트라는 모델이
문장의 시메틱한 정보를 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다룰 것 같네요. 이건 좀 약간 수식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랭귀지 모델이랑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모두가 이제 토큰 X가 어떤 컨텍스트 C가 주어졌을 때, 뭐 LM 같은 경우 랭귀지 모델은 당연히 뭐 문장의 앞쪽 방향에서 뒤쪽 방향, 뭐 얘를 한국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뭐 영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면 나는 밥을 땡땡땡이라고 했을 때 이 땡땡땡을 맞추는 게 이제 이 랭귀지 모델이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나는 먹는다 하면은 여기에 자리에 밥을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앞뒤에 있는 워드들 혹은 앞들에 있는 워드들이 컨텍스트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모델이 맞추기를 원하는 게 토큰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typically softmax function,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softmax function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수식을 좀 보면은 context embedding HC라는 게 있고, 그리고 function of C라는 게 있고, usually heavily paralleled by a deep neural network. 그렇죠.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context embedding이 HC예요. 요게 그 우리 딥러닝 모델에서 아웃풋으로 내뱉는 부분이고, 이 월드 임베딩은 X이고,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NN.점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그 워드 임베딩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BERT 센텐스 임베딩을 통한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는 BERT 컨텍스트 임베딩인 HTHC2,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가 pre-train of BERT does not imply involve computation of 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전에 찾기 원한 이 부분을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mathematically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HC랑 HC 프라임, 그러니까 컨텍스트랑 이 워드 임베딩이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 representation 컨텍스트 임베딩, 그 이 부분이 컨텍스트 임베딩 값이니까 그거를 두 개 간에 내적을 했을 때 어떤 게 코사인 시뮬리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값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버트 같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버트는 임베딩 막 코사인 해서 A랑 B랑 이렇게 워드 벡터에서 비교해 보면은 항상 막 답이 95 이상 뭐 아니면 0.99 이상 이렇게 찍히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Co-occurrence statistics as a proxy for semantic similarity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semantic similarity 우리는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Co-occurrence statistic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semantic similarity 기법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이 HC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이 semantic similarity를 말하는 이 부분 대신에 HC 트랜스포즈 월드 벡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CWX는 이제 닷 프로덕트인데, 컨텍스트 임베딩 HC랑 그다음 워드 임베딩 WX랑 이제 닷 프로덕트를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선 논문에 따르면은 뭐 잘 학습된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 우리가 이 에스티메이트 할 용도로 사용하는 HCWX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디컴포즈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PMI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PMI는 Point Wise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X랑 C 이 사이 간의 Mutual Information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그 PX 같은 경우는 단어 스페시픽 term이라고 하고, word specific 아마 토큰 스페시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람다 C 같은 경우는 context specific term이라고 하네요. 이 PMI라는 게 그럼 뭐냐 하니까 PMI는 two events가 independently occur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how frequently two events가 더 겹쳐서 발생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dependent하게 했을 때 A, B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면은 그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두 개의 빈도랑 그 다음에 얘네가 같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계가 있어서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PMI가 그걸 이제 캡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PMI를 사용하는 기법 같은 경우에는 semantically meaningful to compute the dot product between a context embedding and word embedding. 그러니까 context embedding이랑 word embedding을 이렇게 dot product 해서 계산을 하는 게 semantically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high order co-occurrence statistics에서 context semantic similarity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만약에 컨텍스트 C랑 C'이 같은 워드 W를 공유를 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마도 비슷한 세메티컬한 의미를 가질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C랑 W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HC랑 XW 두 개를 인베딩 하는 부분은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인베딩 HC랑 XW'은 만약에 이게 W가 W랑 같이 W''이 W가 아닌 경우에는 점점 더 to be away 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컨텍스트 C'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HC랑 HC' 각각에 대해서 유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nisotropic embedding space in this poor semantic similarity. 그러니까 semantic similarity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앱스트랙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 anisotropic embedding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 오리지널 버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이 이 주장을 이제 할 때 탐색을 한 방법이 We use word embedding as a surrogate because words and context share the same embedding space. 만약에 word embedding exists some misleading properties, the context embedding will also be problematic and vice versa.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이랑 컨텍스트 임베딩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제 해주고 같은 임베딩 스페이스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워드 임베딩에서 만약에 좀 잘못된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컨텍스트 임베딩도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 논문들에서 랭귀지 모델에서는 보통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anisotropic word embedding space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 anisotropic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 anisotropic means word embedding occupy a narrow cone of vector space.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스페이스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요 정도밖에 워드 스페이스가 차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narrow cone in vector space. 그리고 이게 콘 모양이라고 하네요. 콘 모양이라고 하면은 뭐 요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원뿔 형태가 콘 모양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상이 이제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뭐 버트나 GPT-2 같은 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찰이라는 거를 하는데
word frequency biases the word embedding space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원뿔 형태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앞선 논문을 참조를 하면서 이렇게 원뿔형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word frequency의 imbalance 때문에 나타난다. word frequen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y prove that under some assumption, 어떤 가정 하에서는 아주 최적의 임베딩이 나온 non-appear tokens in transport language models can be extremely far away from origin.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토큰이 굉장히 좀 멀리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버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mean L2 distance를 계산했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스턴스고, BERT 워드 임베딩과 오리진과의 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mean L2 놈을 해주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관찰한 내용이 We observed that high frequency words are all close to the origin while low frequency are far away from origin 이라고 합니다. 이게 figure 1 부분을 지금 참고를 해보면 되는 걸까? 아니요, 테이블 1 부분을 지금 참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요. 테이블 1을 지금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distance k nearest neighbor, 이게 rank of word frequenc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 많이 쓰이는 고빈도, 그리고 이쪽은 물론 1K면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에 속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빈도의 단어의 세트인데, 그래서 거리가 보면은 거리가 갈수록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보여주냐면은 아까 전에 word embedding이 word frequency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주는 증거로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 word embedding이 그 word embedding이랑 그리고 position, 그러니까 컨텍스트 임베딩이 서로가 같은 스페이스를 공유를 해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만약에 이 워드 임베딩이 바이어스가 걸렸어. 그러면 이 바이어스 걸린 게 당연히 컨텍스트 임베딩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컨텍스트 임베딩도 학습 중에서 잘못된 워드 프리퀀시 인포메이션 때문에 바이어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멘티컬 인포메이션이 corrupt 될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 시멘티컬 시멘티컬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망가진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 부분인데요. Low frequency words disperse sparsely. 적은 그러니까 저빈도 단어들이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high frequency words는 densily하게 있고 low frequency words는 굉장히 흩어져 있는 거를 관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mean L2 distance of word embedding to their k nearest neighbor, 각각 단어들이랑 나머지 단어 간 k nearest neighbor,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를 이렇게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여기로 갈수록 단어 간 거리도 증가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스펄시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many horoscopy form around the low frequency word embedd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tent space에서 구멍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 이런 데서 로우 프리퀀시 워드들 간의 사이에는 이렇게 뭐 공백이 좀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이 어떤 시멘틱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빼곡하게 여기 이렇게 막 들어차 있으면은 이 두 개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잘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띄어진 어떤 이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학습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BERT 센텐스 임베딩을 average 컨텍스트 임베딩을 하는 걸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convexity 하지만 이런 홀들 문제로 인해서 convexity of embedding space를 위반을 하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representation learning에 있어서 좀 흔한 이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sentence embedding can locate in poorly defined area 그리고 이로 인해서 탐지된 similarity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제안하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 proposed method BERT flow 와 짝짝짝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BERT flow라는 걸 해서 얘네들이 어쨌든 해결을 했다 아니면 뭐 문제를 경감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to verify print of BERT sentence embedding we propose a calibration method called BERT flow 그래서 BERT flow라는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vertible mapping from the BERT embedding space to a standard Gaussian latent space.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BERT 스페이스가 있는 거를 스탠다드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그냥 바꿔주는 작업. 이거가 그냥 BERT flow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nvertible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으로도 성립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되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 상호작용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되고 왼쪽으로 가는 거 둘 다 되는 그런 식의 형변환을 한다라는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좀 봐야겠죠. BERT flow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일단 스탠다드 가우시안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우시안의 장점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스탠다드 가우시안은 아이소트로피를 만족을 한다라고 해요. 이 아이소트로피는 이 우리가 보면은 위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레이턴 스페이스 자체가 완전 이제 구로 형성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이제 대칭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도에 따라서 그 PDF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중간이 빼곡하고 옆쪽은 좀 이렇게 그냥 스파스한 그래서 어떤 각도를 내가 여기서 취하든 간에 만약에 여기서 제가 45도를 취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 반대쪽을 취한 거랑 갈 때 밀도 감소하는 거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소토피를 싱귤러 스펙트럼의 관점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니소트로피 워드 임베딩이 아니소트로피 문제가 생겨나는 거는 워드 프리퀀시의 임밸런스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dominating singular vector can be highly correlated to word frequency. 그래서 이런 워드 프리퀀시로 인해서 그 굉장히 도미네이팅한 벡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스트로픽 디스트리뷰션으로 맞추는 걸 통해서 굉장히 플래튼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벡터 하나가 도미네이팅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진작에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프릭로 인해서 너무 크게 되는 벡터 좀 많이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우시안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거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모든 인타일 스페이스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잘 디파인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멍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빼곡하게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홀 프로블럼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flow based generative 모델을 이제 만드는데 invertible mapping을 결국 만드는 거예요. 그 flow를 통해서 만드는데 이 invertible mapping이 아까 전에 있었던 이 BERT에서 요 차원으로 이렇게 동그란 걸로 가는 요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매핑을 만드는 거죠. latent space z to observed space mu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z는 prior distribution이고 펑션은 이렇게 z에서 mi로 가는 invertible transformation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PDF는 이제 X에 대한 PDF겠죠?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베이스 디스트리뷰션 PZ는 원래 있던 그 스탠다드 가우시언이고 그 다음에 BERT 센텐스 임베딩 스페이스는 옵저브드 스페이스 U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U의 likelihood를 최대화해주기 위해서 마진을 최대해주기 위해서 unsupervised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페이퍼에서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런 임베딩 센텐스 임베딩을 만들 때 뭐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임베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이걸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페이퍼에서 장점이라고 부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문장들을 넣어주면서 지금 이 아래쪽 수식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문장들을 좀 넣어주고 이제 버트에서 나오는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학습 중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flow 파라미터들이 옵티마이즈 되고 버트는 그냥 픽스 프로즌 상태로 해둔. 왜냐면 어차피 그 버트에서 내뱉는 벡터 스페이스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매핑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which can transform each BERT sentence embedding U to a latent Gaussian representation Z. 그래서 원래 있는 U에서 F를 통해서 Z로 가는 이거를 G 디스트리뷰션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 부분은 이제 뉴럴넷으로 그냥 볼 수가 있는데 in this premise as a neural network. 그리고 사실 이 뉴럴넷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invertible이라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도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determinant는 굉장히 계산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거의 펑션에 대해서 거꾸로 간다는 거는 역행렬을 구하는 거랑 같은데 그때 determinant가 당연히 쉽게 계산이 돼야 이것도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할 때 이거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좀 also be determine도 좀 쉬워야 된다, 계산하기 쉬워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한 방법으로는 We follow the design of
글로우라는 걸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글로우의 아키텍처를 따라가면서 이 글로우 모델은 이제 Multiple Invertible Transformers, namely Act Norm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Invertible One by One Convolution을 사용하고 아핀 커플링 레이어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변환을 했는데 이 아핀 커플링을 어디티브 커플링으로 바꿔주는 거를 사용을 했대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복잡도를 뭐 조금 낮춰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바꿔준 게 있는데 Invertible One by One Convolution을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바꿨다고 해요. 숫자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뭐 바꿨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요까지 이론. 여기서부터는 실험. 익스피리멘트니까 실험인데 이제 여기서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나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당연히 시멘틱한 걸 하려고 했으니까 뭐 시멘틱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고 좀 더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언슈퍼바이즈드 QA 인테어먼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임베딩과의 비교를 진행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이제 Semantic Similarity vs. Lexical Similarity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지금 끝내기 전에 결과를 살짝 살펴보자면은 그러니까 센텐스 버트가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STS를 갖다 사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센텐스 임베딩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시뮬리티 각각 두 문장에 대해서 페어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을 가지고 스피어먼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을 해서 그 골드 스탠다드 시뮬리티 스코어랑 비교를 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we use average pooling over BERT 이렇게 이야기를 last one or two layers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which is found to outperform the CLS vector CLS 벡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last two layer of BERT last two average라고 부르는 거는 consistently produce better result 라고 합니다. 하나 레이어 합치는 하는 것보다 average 하는 것보다 두 개 레이어 쓰는 게 낫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를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뭐 버튼은 이제 프리즈 해둔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기법부터 쓰긴 하는데 데이터셋 자체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센텐스가 이렇게 있고 S1, S2 있고 0 아니면은 뭐 1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상관이 있어요. yes 아니면은 이제 상관이 그러니까 0이 보통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하는 식으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요 S1, S2 자체도 사실은 문장이잖아요. 텍스트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 프리트레인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환경이 external label 데이터가 없을 때이고요. 이럴 때는 unsupervised objective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BERT를 파인 튜닝을 해주고 우리 그 추가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주고 그리고 BERT flow에서는 flow 파라미터도 추가적으로 다 학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NLI 슈퍼비전 없이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라 이 그냥 파인 튜닝만 해주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파인 튜닝 해주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원래 오리지널 버트 센텐스 임베딩은 글로브 임베딩보다 안 좋았대요. fail to outperform이라고 돼 있어서 그리고 last layer BERT 모델은 성능을 향상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NLI 슈퍼비전을 사용을 하는 문제예요. 아니요, 그 전에 이걸 해봐야겠죠. Learning flows on target dataset leads to larger performance improvement than on NLI.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셋에서 아까 전에 그 BERT 플로우를 좀 더 학습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부분은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원래 BERT NLI 이게 아마 우리의 CLS 토큰이고 이제 라스트 2개 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지는 게 여기 NLI랑 이렇게 타겟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NLI 쪽에 대한 임프루브먼트랑 그리고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임프루브를 하는 거랑 의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와서 NLI 슈퍼비전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에스퍼트가 베이스 라인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에스퍼트나 S로버타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QA 태스크에서는 We further order Q&A as unsupervised task라고 했고 question과 answer set에 대한 similarity가 cosine similarity of their sentence embedding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있으면 1, 관계 없으면 1, 관계 있으면 1, 관계 없으면 0으로 하고 AUC 커브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있는데 네, 뭐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센텐스 인베딩을 플로우 베이스드 캘리브레이션 아까 전 네모를 동그란 그 가우시안 벡터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것으로 뭔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추가적인 학습을 하고 벌트 뒤에다가 플로우를 붙여가지고 그 플로우 부분을 추가 그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논문은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